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셰프 강진석 실장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매니저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블로그 매니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블로그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최적화 블로거를 감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최적화 블로거를 감별하는 것이죠. 이 블로그가 최적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죠. 자, 어떻게 감별해요? 여러분들 수박 감별할 방법이 있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수박 감별은, 수박은 검은색 무늬가 선명하고 일정하고 밑에 배꼽이 작고 배꼽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하얀 약간 분가루가 그 수박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런 배꼽, 그런 수박을 당도가 높고 맛있는 수박이라 그럽니다. 경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 수박을 작물한 재배한 사람들이 또 유통하는 사람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통된 패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들 최적화 부분들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수박을 감별하듯이 블로그도 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블로거분들의 최적화, 노출이 네이버에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네이버로부터 저품이라고요. 저품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후기 퀄리티가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정한 기준을 가질 때 그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둔 여러 부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단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구분하기 힘든 그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좀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블로거들은 일단 세 가지 지수를 가야 됩니다. 정량적인 지수죠. 첫 번째 지수는 전체 글수, 글을 총 몇 개를 써왔는지. 두 번째 지수는 전체 누적 방문자 수, 지금까지 총 몇 명이 방문을 했는지. 세 번째 지수는 하루 방문자 수, 보통 투데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부분을 바로 3대 정량적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블로그 주소에 앞에 M자를 치면은 M. 그 다음에 블로그 주소가 나오게끔, 그러면 이제 블로그의 이 세 가지 최소한 전체 방문자 수와 하루 방문자 수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글을 보면은 바로 전체 글을 몇 개 썼는지 누적된 그 포스팅 숫자가 나오겠죠. 자, 이 세 가지 알죠? 이 세 가지 보면 대충 거의 70~80%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가 최적화인지 아닌지를. 왜냐면은 저도 블로그 활동을 오래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내가 글을 1000개 썼는데 글을 1000개 썼다고 받아냈을 때 방문자 수가 하루 투데이 누적 방문 수가 300명이다. 말이 안 되죠. 글 1000개예요. 물론 그저 스크래플도 있겠지만은 글이 1000개가 있으면은 방문자 수가 적어도 곱하기 1. 내가 전체 글세 곱하기 1. 1000 정도 나오는 게 기본이겠죠. 뭐 일상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글, 키워드를 넣지 않은 본문에 그런 글도 있어가지고 노출이 많이 안 됐더라도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곱하기 1이 나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최적화 블로그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곱하기 0.3, 곱하기 0.1 이렇게 나오면은 글 1000개 썼는데 나름대로 맛집글, 일상글, 여행글 많이 썼는데 글이 300개밖에 500개밖에 안 나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블로그. 네이버로부터 너는 앞으로 노출이 안 돼. 블로그 노출 막아놨어. 이렇게 저품질 걸릴 그런 확률이 높다는 그 증거입니다. 확률이 높다는 건 거의 저품질에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글 1000개 썼는데 투데이가 300, 5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단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특별한 경우는 다 이런 경우입니다. 정말 일상글을 써가지고 제가 노출된 힘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제 투데이가 얼마 안 나오는 거죠. 글 1000개 썼는데 그 투데이가 500인데 실제 그냥 뭐 키워드 신경 쓰다 본문의 제목과 키워드 신경 막 썼어요. 근데 오래 운영했고 아무런 네이버가 제시하는 그런 규칙을 어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노출 지수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전공이라는 맛집의 여행이나 육아라든가 이런 전공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300, 5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드문 케이스.
1000개 중에 하나일 경우, 저도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문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나서는 최적화 부분은 전부 이런 세 가지 정량진 지수 보면은 7, 80%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사고, 과연 이 사람이 글을 총 몇 개를 썼고 전체 누적 방문수가 누적 방문수가 500만 명인데 투데이가 글이 2000개인데 투데이가 500이다, 1000이다. 중간에 저품 먹었구나, 중간에 어떤 제재를 받았구나, 네이버로부터 저품질 판정을 받았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관찰하고 사고하고 뚜렷하게 머리를 회전시키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글 1000개 썼는데 과연 500개가 나올 수 있을까? 보통 뭘 보냐? 1.5 곱하기 3을 보는 겁니다. 제가 평균 낸 결과에는 전체 글수의 1.5 곱하기 3 사이가 보통 평균적인, 정상적인 최적화된 그런 블로그. 자, 이제 하루 방문자 수 이렇게 있겠죠? 전체 글수에 곱하기 1.5, 3 하면은 1000명이나 1000명이나 3000명 사이. 글 1000개면 보통 1500명, 보통 1500명이나 3, 1.5, 1500명이죠. 1000에 곱하기 3은 3000명이죠. 이 정도 나오는 게 이제 정상적인 최적화 정도 이제 막히지 않고 노출도 잘 돼 있고. 왜? 블로그 높을수록 여러 가지 키워드 쭉 노출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 방문자 수가 나오는 거겠죠. 이게 나오는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0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1.5 아니네, 1000이네, 저품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평균적인 수치가, 평균적인 범위가 전체 글수의 1.5에서 3에 있다. 1500, 3000명도 있다. 이게 10,000명이 된 사람도 있고 5,000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간다고 저품질인 거 아닌 거. 너무 당연히 넘어갔을 때는 최적화 힘이 강할 확률이 높은 거고, 확률적인 부분입니다. 확률이 90%인 거고. 투데이가 1000이 나왔다. 1.5 안 되네, 저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품으로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확률적인 분야, 확률적인 그 범위에 벗어났다. 1000이라도 0.5, 0.3은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의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막 1000이랑 1.5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판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를 봤을 때도 우리가 예를 들면 마법 고깃집이다. 제가 이렇게 제시해요. 적어도 우리가 키워드 검수를 할 때, 블로그에서 어떤 포스팅 검수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했을 때 노출 순위가 10등 안에 들어요. 블로그 1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10등 안에 들었을 때 최적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등 안에 드는 그런 키워드를 제가 보통 월 조회수 1000을 기준으로 해라. 1000 내외로. 월 조회수가 닭갈비 잘하는 이제 월 10도 안 되는, 거의 조회수가 없는 거를 1등 했다고 해당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월 조회수가 700이야. 예를 들면 마곡 돼지고기, 월조 700, 마곡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라는 건 표현을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 예를 들면 마곡 닭갈비가 월조 700이 나와서 마곡 닭갈비. 닭갈비는 많이 쓰이는 그런 대중화된 메뉴입니다. 마곡 닭갈비가 월주 700이라고 1000이 아니라고 마곡 닭갈비 2등을 했는데 저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보내. 왜 파견 안 했어요? 1000이 안 돼가지고요. 마곡 닭갈비 2등인데 이게 마곡 닭갈비라는 키워드가 1000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저품이라 생각하고 판결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곡 닭갈비는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1000이 안 돼, 700이라도 해당 블로그 검수를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90% 이상 이렇게 판단해요. 생각을 잘 안 해요. 복합적인 생각, 멀티플렉스적인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700, 아니야. 왜 안 보냈어요? 1000 미만이니까 이건 마곡 닭갈비 2등 했는데도 전 해당되는 키워드가 아니라서 안 보냈어요. 이 사람이 마곡 고깃집은 12등 했기 때문에 10등 넘어가서 안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파견을 할 수 있는 블로그를 파견을 못하고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하기보다도 융통성 기준을 가지되 거기에 플러스 표본, 우리 통계학에서 그 표본 오차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오차 통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되 이 부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최적화를 판별하는 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복합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블로그 그 키워드의 조회수의 대중성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안산 닭발 같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죠. 몇천 명이 나오겠죠. 근데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어떤 막국수다. 어떤 특정 지역 막국수가 유명한 그런 지역의 월간조회수는 굉장히 조회수 높으세요. 한 뭐 3천, 그냥 월 조회수 3천 나올 수가 있어요. 3천, 4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막국수가 일반적인 그런 지역에서 막국수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삼성 돈막국수 이런 거는 삼성돈 막국수, 교대어 막국수 이런 거 조회수가 얼마 안 나요. 이런 건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조회수가 너무 낮으니까 뭐 10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몇십밖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제철 음식이고. 근데 어느 지역에 막국수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 동지역 막국수를 이거 막국수는 어느 지역 가니까 3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돈 막국수 조회수가 30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거 7등한 블로그를 최적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특수성이 있지만 그게 전반적인 그런 공식이라고 대중화된 그런 논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블로그 정의연대 주소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키워드 월조회수가 1000 이상 뭐 5000짜리가 될 수 있겠고 10,000짜리가 될 수 있고 삼성동 맛집이 될 수 있고 홍대 맛집이 될 수 있겠고 마곡동 맛집이 될 수 있겠고 월주에서 어느 정도 또 메뉴명이 될 수 있겠죠. 마곡동 고깃집, 또 뭐 울산 삼겹살, 포항 고깃집 이런 것들의 조회수가 딱 누구나 봤을 때 상식적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대중적인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곡 돼지 껍데기, 마곡 닭갈비 잘하는 거, 마곡 닭발 잘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네. 마곡 국수 잘하는 집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메뉴명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 고깃집, 한우, 초밥, 샤브샤브 이런 것들을 중국집 이런 것들을 보고 지역 이런 것들 많이 쓰이는 거네. 왜 그 많이 쓰이는 거일수록 블로그에 문서수가 많거든요. 블로그에 문서수가 많아요. 많이 쓰이면서 많이 올렸겠죠? 사람들도 많이 그 키워드를 줬겠죠. 그리고 블로거 분들도 많이 후기 올렸겠죠. 경쟁도가 치열하기 때문에 그 문서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최적화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그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문서 중에서 10등인데 10등.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건 10등에 블로그 10등 안에 들어야지 11등부터 저품일 확률이 높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99%입니다. 확률은 제가 수천 개의 화를 검사한 이상 어떤 특정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마곡 고깃집, 홍대 삼겹살 이런 것들, 홍대 맛집, 강남점 이런 것들의 블로그 10위까지가 최적화를 한 것입니다. 11등부터는 아닐 확률이 있어요. 11등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니에요. 딱 10등이 자르더라고 네이버에서. 지금도 그 법칙이 유효합니다. 기가 막히게 10등까지 최적화시켜요. 근데 센 키워드, 홍대 맛집 15등이다. 워낙 문서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은 최적화할 확률이 있습니다. 센 키워드는 마곡 맛집 20등이다. 해당 블로그 저품일까 아닐까요?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문서가 많고 그 마곡 10등 자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경쟁도 있는 그런 최적화된 그 블로그들 많이 경험을 한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생각 유연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하니까 10등까지만 최적화라고 하는 시장님이 11등부터는 최적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최적화 블로그도 안 보내는 거고, 네, 그 최적화 블로그 저포민을 보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키워드 가지고 마곡 닭갈비 잘한 집 가지고 이게 3등이라고 최적화 블로그 보내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후기 컬러티. 후기 컬러티는 이뻐야 됩니다. 후기 컬러티는 굉장히 저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먹기 위한 블로그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 매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구성과 선명한 사진 그리고 장점을 잘 스토리텔링한 그런 후기를 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기를 많이 관찰해보세요. 관찰이 필요하고 여러분 터득이 필요한 거예요. 관찰하고 터득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후기를 보고 사진 구도도 못 잡고 사진이 요즘에 그렇게 스마트폰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사진 색감도 별로고 우리 가정 내가 매장 운영하는 내 식당에서 와는 이런 블로그를 부르고 싶을까? 기준이 그겁니다. 내가 매장 운영, 우리 가족의 매장 운영, 식당 운영하는 이런 블로그를 부르고 싶을까? 숫자 채우기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르겠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후기를 올리는 매니저들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후기를 올리는 블로그도 많고 너무 성의 없고 한심한 블로그 맞아? 블로그에 얼굴 먹칠하는 그런 아주 성의 없는 그런 블로그 후기를 올리는 또 그들을 또 보내는 매니저들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매장 내 식사료비를 공짜로 체험단 제공하면서 그렇게 성의 없고 후기가 별로인 누가 봐도 이 후기를 보고서 오래 가고 싶지 않은 이 집은 별로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그런 블로거를 파견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파견해요. 왜 파견할까? 왜? 목적은 숫자 채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아니고 내 가게가 아니고 숫자 채우면 되면 수당만 받으면 한 팀당 수당만 받으면 돼. 최적화야. 후기가 별로야. 몰라 그냥 보내. 순위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매니저들이. 물론 이제 그런 매니저분은 지금 활동하진 않죠. 제가 다 이제 종료가 된 거죠. 그런 게 반복되면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블로그를 보낼까? 이게 눈이 잘못됐나? 시력이 0.01인가 마이너스인가? 아니 이게 사진이 있는데 진짜 맞아. 누가 봐도 객관적. 보통 이제 PC를 많이 봐요. 스마트폰 보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스마트폰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보면서 PC 보면 엉망이에요. 잘 판단이 안 돼요. 뭐 스마트폰은 많이 후기를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보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확실하게 하려면 PC로 하면 반드시 PC에서 후기 컬러를 봐야 됩니다. 딱 구성 이 사람이 제대로 스토리텔링하고 썼는지를 뭐 이거 가지고 구분 못하면 이건 블로그 매니저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자면 블로그 할 때 이제 정량률 세 번째 정량률 지수 세 가지 전체 방문자 수, 전체 글수, 하루 방문자 수 봐가지고 전체 글수에 곱하기 1.1, 3 사이에 이걸 기준으로 하되 그 아래 그 위쪽으로도 보고 위쪽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걸 정량률 보면 7, 80% 날 수가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자 상식적으로 월조수 1,000에 대해가 기준에 뭐 월조수 10,000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 있어. 월조수 500이 될 수 상식적인 거라면 포항 삼겹살이 월조에서 만약에 500이 나온다면 포항 닭발이 월조에서 500이 나온다면 500이라도 1000m 대상이 안 되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블로그 검수 이 블로그가 키워드 10등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키워드가 월조에서 500이 될 수 500도 될 수가 있어요. 상식적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똑같은 키워드 삼겹살 지역에 삼겹살 500이다 어떤 데 3,000 나와 어떤 데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홍대 삼겹살이 몇 천회가 나올 수 있고 포항 삼겹살은 500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포항 삼겹살은 한 3,000에서 4,000 나올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모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유연하게 가죠. 머리 유연하게 쓰라는 거죠.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하면은 삼겹살 많이 포항 삼겹살 많이 쓰면 500이야. 3등 했어. 근데 월제 500 1000이 안 돼 3등이니까 이건 아니야가 아닙니다. 된다라는 거죠. 포항 닭발이 만약에 월조의 수가 무슨 삼성동 닭발이 월조의 수가 만약에 닭발 3,000이었지. 삼성 닭발도 닭발 많이 쓰잖아. 삼성동 닭발은 조회수가 30밖에 안 나오는. 닭발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쓰지만은 동으로 가서 지역에 작아졌을 때 그 기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산, 홍대 이렇게 지역이 클 때는 되지만 삼성동 홍대 삼성동 역삼동 이렇게 지역이 작을 때 닭발은 문서수가 닭발집도 많이 없고 문서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10등 안에 들었다. 1등, 2등 한데 저품일 수가 있다는 최적화가 아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이 넓지 당연히 문서수가 많겠지 블로그. 지역이 적을수록 문서수가 적겠지. 경쟁도가 적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개발을 제가 다 프로그램 한 거거든요. 그게 맞을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사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키워드 10등 안에 몇 등? 10등 안에 몇 등?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곡 맛집이나 홍대이면서 강남역 맛집까지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는 10등이 아니고 20등, 30등도 최적화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 안에 40등의 그 자체 안에 문서수에 들었다는 자체가 최적화할 수도 있어요. 왜? 굉장히 문서가 몇십만 개 되니까. 이런 부분이죠. 생각을 어떻게 한다? 유연하게 한다. 생각을 굉장히 유연하게 합니다. 기준을 가지되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로직할 때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키워드 개수, 문서 개수, 이미지 개수가 몇 개, 동영상 몇 개인데 다 로직 파악을 했어요. 그 로직 파악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 네이버가 최적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더 개발해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느 요소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어느 요소가 가정치 높이 주고 어느 요소가 좀 가정치 덜게 주고 이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순위를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스팅한 다음에 30분, 1시간에 딱 포스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순위가 변동되고 다
그 블로그도 기본적인 어떤 전체 글수, 활동지수, 누적방 이거 다 종합적으로 점수 내가지고 수시간 점수를 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또 전공도 없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모든 부분이 그런 요소들이 그 가중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가 파악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기준적인 경향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후기 퀄러티 세 번째. 후기 퀄러티 내 매장에 보내더라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후기 사진과 선명도와 그렇게 요즘에 스마트폰 사진은 좋은데 사진 엉망으로 찍는 옛날 구폰 가지고 막 형편없는 사진 찍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부분 물론 걸려 자격이 없죠. 왜? 광고주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기준을 가지되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터득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려운 게 마치 수박에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그런 감별을 하듯이 블로그 감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찰을 잘하면 돼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지 마세요. 생각을 입체적으로 하세요. 입체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뭘까? 내가 한번 관찰해볼까?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번 내가 감별을 해볼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 확률적으로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블로거가 해당 블로그에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별해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했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예, 단순하게 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흑백 논리로 가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남이 안 보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별하신다면은 훌륭한 블로그 매니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케팅 셰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약간 좀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강지현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